심슨 가족에는 유독 섬뜩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는 등장인물이 아이폰을 연상시키는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용합니다. 화면에는 벌레 먹은 사과 모양의 로고가 박혀있고 아직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T9 방식의 문자 입력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입력 방식 때문에 계속 오타가 나는 모습까지 보여주죠. 나중에 실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비슷한 기능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 장면 역시 예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번엔 이동수단의 혁명입니다. 1992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호버카가 차도를 가득 메울 것이라 예고합니다. 괴짜 발명가 프링크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호버트로닉 프링크 마카라는 이름의 호버바이크까지 선보이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버스가 일상이 된 풍경,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불과 10년 뒤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심슨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풍자를 덧붙이십니다. 이 화려한 호버카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죠. Should we take the hover bus or the non-hover bus? Non-hover. 결국 미래에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름값 걱정에 낡은 일반 버스를 타야만 하는 씁쓸한 계급 격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심슨의 작가들은 이미 미래의 방향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걸까요? 리사는 태양광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대회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결승선을 앞두고 거대한 탄산음료 비행선이 태양을 가려버리고 태양빛이 차단되자 자동차는 곧바로 멈춰섭니다. 현실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는 미래의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시장을 뒤흔든 테슬라입니다. 기술 경쟁은 항상 새로운 승자를 만들어내죠. 1999년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 호머 심슨이 몰고 있는 차량을 자세히 보면 그 형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에는 전기차라는 개념 자체가 대중에게 낯설었고 배터리로 자동차가 달린다는 말은 비현실적인 상상에 가까웠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저 황당한 상상력 정도로 웃어넘겼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호머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차가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모습.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자율주행의 기본 원리와 닮아 있지만 당시로서는 거의 만화적 상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0년 테슬라 주가는 한 해 동안 약 7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로 기록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 순위의 최상단에 올랐고 전기차 업체가 기존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 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만약 1999년에 전기차 회사가 세계를 장악하고 그 대표가 세계 1위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면 대부분은 만화 같은 소리라며 비웃었을 겁니다. 1997년에 방영된 심슨의 한 장면은 이후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리사 심슨의 어린 시절을 다룬 이야기였죠. 그 장면에서 마지 심슨은 병상에 누워있는 바트에게 책 한 권을 건넵니다. 책 제목은 호기심 많은 조지와 에볼라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에볼라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이었지만 몇 년 뒤 실제로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뒤흔든 감염병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2014년 대유행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이 장면을 다시 꺼내며 심슨이 예언했다는 말을 하게 되었죠. 짧은 한 컷이었지만 현실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의미가 달라진 장면이었습니다. 기후재앙이 심화된 미래에서 심슨 가족은 믿기 힘든 선택을 합니다. 바로 남극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농담처럼 들리던 설정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토양이 드러나면서 일부 지역에는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고 곤충과 조류의 서식지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작물 재배가 가능한 구역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는 호머 심슨이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거실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놓고 자신만의 발명을 구상하죠. 그 식은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훗날 물리학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998년에 방영된 시즌 10 더 위저드 오브 그린테라스 편에서 호머가 적은 공식은 놀랍게도 힉스 보손의 질량과 매우 비슷한 값을 나타냈습니다. 힉스 보손은 우주 질량의 기원을 설명하는 입자로 실제로는 2012년 세른에서 발견이 공식 발표되었죠. 방송 속 장면이 14년 전에 입자 질량을 예측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심슨의 또 다른 미래 예언 사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심슨의 예언은 연예계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2012년 에피소드에서는 가수 레이디 가가가 와이어에 매달린 채 관객석 위를 날아다니는 퍼포먼스가 등장하죠. 그로부터 5년 뒤인 2017년 그녀는 실제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슨에는 2010년 방영분에서 리사, 밀하우스, 마틴이 미래 노벨상 수상자를 맞추는 일종의 내기판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경제학 칸에 조용히 적혀있던 이름이 바로 뱅트 홀름스트롬. 그리고 실제로 2016년 그가 경제학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심슨이 노벨상까지 맞췄다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